대선을 약 2달 앞두고 극심한 내용을 겪은 국민의힘 선대위는 전면 해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모두 오롯이 후보인 제 책임입니다. 그동안 저에게 많은 조언과 또 청구할 선대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주신 김종인 위원장님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선거대책본부장은 권영세 의원께서 맡으실 겁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포옹을 하며 극적으로 화해했습니다. 이 대표가 선대위 직책에서 사퇴한 지 16일 만입니다. 윤 후보는 이제 다 잊어버리자며 대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했고 이 대표도 화답했습니다. 화해할 것도 없고요. 원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피 같은 당원입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지금까지 보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선거 승리를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당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사퇴 결의안이 추진되는 등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윤 후보는 아침 일찍 이 대표가 제안한 출근길 인사에 나섰지만 이 대표는 관심 없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고 이 대표가 반대한 인선안을 윤 후보가 강행하면서 정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던 의원총회에 이 대표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윤 후보가 의원총회장을 찾으며 분위기가 급물살을 탄 겁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사실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성정치권에 대한 불신, 불만을 바탕으로 해서 아무 경력 없는 분이 갑자기 됐잖아요, 젊은 분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주 스마트하고 새로운 정치 모습을 만들어낼 줄 알았는데 하는 거 보면 김영호 전 의장께서는 젊은 꼰대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준석이 있을 때는 뭐 패싱하고 나간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러고 좀 길어지니까 안 돌아오면은 사퇴하라 그러고 본인들이 제 거취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결정하는 거고 당대표께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제발 복귀해달라 해도 시원찮은 판에 아니 당대표가 나가가지고 말하는 데 있어서 누가 지금 제약을 겁니까? 네? 본인들이 뭔데 거기서 본인들이 내부에 있으면 그 말을 들어먹던지 그러면 아무리 뭐 이렇게 타고 다른 정치인도 안 하는 그런 거를 막 감히 하는 행태를 보고 저도 즐겁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 뭐 상대방한테는 뭐 별로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의 내부에서는 상당히 좀 자아 성찰이 좀 필요하다. 정말 속이 쓰립니다. 속이 쓰려. 아니 정말 뭐 제가 사실 우리 당에 대한 비판을 막 큰 소리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게 또 다른 갈등과 분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자제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역할이 있는데 역할을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저는 뭐 대장동 사건도 이렇게 유야무야 묻히고 또 뭐 지금 뭐 김경수 드루킹에 대해서도 세게 얘기하고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지난 2달 동안 총무는 모두 전부 내부로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리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동안 정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 자꾸 얘기하면 뭐 분란, 갈등, 분열 이렇게 나올 텐데 우리가 이거는 잘못된 거는 좀 한번 지적하고 이제 이준석 당대표도 당대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면? 윤석 후보의 공개 발언이 한 28분 정도 계속됐는데 그 안에서 뭐 반성한다, 사죄한다 이런 말씀은 몇 번 하셨지만 크게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지 않은 분들이 많으셨고요. 요즘 저희 당을 대표해서 말하는 패널들 시덥지 않은 소리 하고 있는 분들 많던데 박수영 의원이 하신 인터뷰 내용이라는 것이
당의 화합에 도움이 1이라도 되는지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러나 사실은 이런 일이 시작된 거에 있어서는 윤 후보 측의 잘못이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대표가 없을 때 입당하는 걸 들어와서 했거든요. 그걸로 아마 굉장히 이준석 대표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단초는 윤 후보 측에서 제공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윤 후보도 제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윤 후보를 만났는데 그때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준석 대표 때문에 뭐 토론도 한 16번 하고 아주 토론하면서 많이 단련도 되고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그래서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생하셨다고 할 줄 알았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역시 그래도 이제 대통령 후보를 하시는 분이 역시 품이 크다. 그리고 아마 그랬기 때문에 울산도 내려가서 품 크게 울산 회동으로 성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기는 거고 그 큰 길에서 좀 뭐 한번 지켜보죠. 좀 잘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양측 모두. 하여튼 이재명 후보한테 많이 좀 배우십시오. 너무 잘난 척하지 마세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잘 이렇게 대응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책 개발도 그렇고 의원님. 그런 것들은 좀 상대 후보가 그렇게 같이 해줘야 전체적인 그 대선 전국이 상향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이 맞긴 해도 지금 이 타이밍에서 얘기하면 얄밉죠. 그러면 취소할게. 그 말 빼주세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좀 현명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정치 오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처럼 하면은 무슨 게임 하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권영세 의원님께 연습 문제를 드렸고 연습 문제 어떻게 풀어주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신뢰관계나 아니면 협력관계가 어느 정도의 결합도를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라고 제가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이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 표현이 불편하셨으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비단 주머니와 같은 용어입니다. 게임 딱 해서 레벨 1 그래서 자 적다 제거 레벨 2 또 딱 싸워갖고 이거 적다 제거 레벨 3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정치는 이 죽은 게임 1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기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레벨 1에서 싸울 때 이렇게 했었지 레벨 2에서 싸울 때 2단계에서 이렇게 했었지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게임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큰 정치인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준석 대표도 뭐 저도 윤석열 후보가 먼저 감싸 안으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그 정치적인 자산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거 언제든지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대선 지면 날아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특히 2030들은 뭘 보냐면 이준석 대표가 무슨 정책 자산이 있느니 없는지 그거 가지고 또 싸우더라고요. 근데 6070들의 생각과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있어요. 분명히 있고. 권성동 의원은 정말 물러난 것이 맞습니까? 당대표를 타액하느니 무력화하느니 짓거리는 소위 윤핵관들 후보께서는 말릴 생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후보의 복심입니까? 이렇게 청년들은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의 심정으로 후보께 직언합니다. 지금 후보의 곁에는 간신들, 아첨꾼들, 정치 기생충 같은 십상시들만 가득합니다. 그들을 버리시고 민심의 심판대 위에 다시 서십시오. 그럴 각오조차 없다면 대선은 치러보나 마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밑에 꿇고 들어와 그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이게 리더십이 아니에요. 내가 딱 지고 들어가서 걔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게 리더십이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저 꼰대 분명한데 저 꼰대가 근데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말을 듣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만들어야죠. 그 얘기인 거예요. 2030들은 이준석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는 그렇죠. 거라는 거예요. 네. 그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들어왔다가 또 깽판 치면 어떡하니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맞아요. 또 그런 공포들이 있고 네. 사실은 그 저변에는 제가 보면은 아직도 너무 우리 당내에 권력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뭐 민주당은 없겠습니까? 다 있는데 아니 저희들은 권력 다툼이 당연히 있죠. 어느 다툼이고 어느 조직이고 그런데 세련되게 또 일정 부분 승복할 건 승복하죠. 그리고 또 일정 부분 받을 건 또 받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의원님이 오늘 나경원 의원님이 나오니까 더 민주당을 조금 더 이렇게 감싸시는 것 같아요. 평소하고 다르게. 네. 이게 우리 문재인 저 정부 나경원 의원님은요 저하고 사모연선 동기예요. 아 맞아 왜? 굉장히 친하고 예. 저한테 선배님하고 따뜻하게 잘 했는데 네. 정치권에 진입하고서부터 당을 달리하고서부터 그래도 제가 되나? 엄청 잘 했는데 선배님은 그래도 비교적 잘 하려고는 했는데 지금 혹시 뭐 불만? 지금 제가 네, 그래도 못하게 하시는 아주 지혜롭게 아니 근데 이상민 의원님이 저희 프로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 많이 비판하세요. 네, 맞아요. 뵀어요. 많이 비판하세요. 아니 근데 소신 있게 이렇게 예, 하시니까, 예. 대전같이 어려운 데서 오선 의원 하시죠. 저도 그래도 깜짝 나경원 놀랐어요. 의원님 이렇게 칭찬하시면 저한테는 별로 정치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문자 폭탄 받아요. 언제 짰냐? 국민의힘으로 가려고 그러냐. 언제 짰냐?